뭐 이렇게 이거 베비 필터죠? 대박! 여러분! 나 진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자, 오늘은 편평사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마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정식적으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HPV의 경우에는요, 그 종류가 무려 100개나 넘습니다. 너무 다양한 종류의 HPV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지만 우리가 항상 예방한다고 모든 그런 병들이 안 생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손발에 생기는 사마귀를 보면 손톱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것들 있죠. 자, 가장 많은 유형이 HPV-2, 1, 3, 5, 7, 10, 26, 29, 41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많고요.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에는 1, 2, 4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3, 10 성기에 생기는 사마귀는 6, 22 그리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사마귀는 16, 18, 31, 33, 35. 자, 방금 이렇게 숫자를 제가 다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각 그 바이러스의 그 종류와 그 성격에 달라서 다 분류가 다른 겁니다. 그만큼 각각의 종류의 성격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편평사마귀는 그러면 바로 아까 3, 10이 가장 많은 형이긴 한데요. 이 편평사마귀는 모양이 상당히 작습니다. 아주 동글동글하게 작게 이럴 것들이 있는데 원장님, 목에 뭐가 좀 만져져요. 지져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얼굴에 잡티가 좀 생긴 것 같고 좁쌀처럼 뭐가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딱 들여다보면 편평사마귀예요. 편평사마귀는 좀 모양이 동그랗게 아주 경계가 명확하면서 주변부보다는 피부가 살짝 올라와 있고 그 부분의 색깔이 약간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잡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패턴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이 편평사마귀 생각보다 골치 아픈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느껴서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병원을 왔을 때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번져 있을 때 내원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생기는 사마귀나 이런 것들은 냉동치료 같은 방법을 많이 하지만 이런 편평사마귀는 상당히 그 사이즈가 작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는 것은 힘들고 반드시 이런 걸 치료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자, 이 편평사마귀는 피부 표피에 아주 얕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살짝 건드려주면 잘 떨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두 개 있으면 제거를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50개, 100개, 200개, 500개 있습니다. 이것들을 치료한다고 해서 이게 재발을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반복해서 계속 재발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는 전부 다 제거를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잔잔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잠복감염입니다. 이 잠복감염이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게요. 씨앗을 심었어. 씨앗을 심어 놓고 그 안에 물을 주고 있으면 뿌리가 먼저 자라고 그 이후에 싹이 올라오죠. 자, 그럼 이 싹이 올라오는 거는 보이니까 탁 날려버리면 되지만 뿌리만 딱 나와 있고 싹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는 우리가 제거할 방법도 없고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 잠복감염이 뭐냐면 분명히 피부에는
감염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증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가 잠복 감염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바이러스 치료를 하다 보면 제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 달쯤 뒤에 다시 새로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시 똑같이 치료를 해주게 되죠. 편평사마귀를 면역을 올려서 이런 방법을 자연 치유를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확률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내가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을 올리고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면역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그 시기를 놓쳐서 그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치료하는 게 더 번거롭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도 문제죠. 평소에 이런 편평사마귀가 생기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잘 보면요, 피부의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피부가 되게 약해져 있고 건조해져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는 뭐 아토피와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손을 계속 닿게 돼요. 그렇죠? 이런 닿는 게 문제가 돼서 긁는다든지 문지르다든지 그런 바이러스들이 옆으로 다시 침투를 하고 다시 옆으로 갈 확률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특히 또 우리나라에는요, 때를 미는 문화가 있죠. 편평사마귀에 있으신 분들이 때를 밀게 되면 그 자극이나 그 마찰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 표면에는 상당히 얕은 자극들이 깔리게 되고 그 자극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편평사마귀는 실제로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치료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래서 편평사마귀가 있을 때 이걸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둔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내 면역을 잘 올려가지고 올릴 수만 있다면 사실 상관은 없지만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접촉이 됐을 때 상대방한테도 옮길 수 있다면 민폐죠. 이거는 발견하신다면 빠르게 치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가 나중에 후회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상당히 다양한 치료 방법은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 치료에 대한 성공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사실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개수가 작을 때 치료를 해나가면서 가급적 이런 것들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개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그런 2차 감염으로 인한 흉이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는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3, 4일이 지나고 난 뒤에 미세한 딱지가 생기고 나면 저는 재생크림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렵다든지 그 다음에 2차 감염이 생겨서 곪은 흔적이 보인다면 빠르게 제거를 하셨던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경과를 확인하시고 먹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흉터 없이 그리고 깨끗하게 비교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 관리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딱지가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